오늘 할 내용은 체질에 따라서 음 잘 걸리는 질병, 그다음에 예방하는 법, 예방하는 비타민 고른 법 뭐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붙여 놨는데 사실은 음양 오행의 상생 상극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고 상극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잠깐 해 드렸어요. 어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상생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렇게 생한다고 해서 목화, 토, 금수가 자연의 순화에 따라서 순환과 순화, 그다음에 변화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나타나는 기운을 생하는 걸 얘기해요. 보태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봄 되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이런 계절의 순환처럼 우리 몸도 목의 기운이 강성했다가 그 기운이 다시 화의 기운으로 바뀌었다가 계절에 따라서 또 토의 기운이 갔다가 금의 기운으로 바뀌고 수의 겨울 되면 또 이렇게 좀 가라앉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질에 따라서 강성하고 혹은 허약하고 한 장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체질에 따라서. 그래서 봄이 됐을 때 봄 기운이 강한 사람은 근육의 힘은 좋아지지만 오히려 폐의 기운은 약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폐의 기운이 돌아와야 되는 계절이 됐을 때도 그게 충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자기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알러지처럼. 난 가을만 되면 힘들어. 난 여름만 되면 힘들어. 나는 봄이 너무 졸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체질하고 기후하고의 조절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체질을 공부하는 게 내 몸을 음양화평인, 음양오행의 화평인처럼 자꾸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우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충분히 건강해졌을 때는 기후도 크게 영향을 안 받고요. 음식도 크게 영향을 안 받고요. 뭐 이렇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크게 영향을 덜 받아요. 우리 몸이 계속 어떤 주변의 환경,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요인들에서 끊임없이 침해를 받는데 그 침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게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면역력, 정신적인 면역력 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체질인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잘 걸리는 질병을 알면 예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유전자 검사해 가지고 당신이 이런 병에 걸릴 유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생활하세요. 요런 검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제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진 않아요. 그러면 쌍둥이가 똑같이 질병에 걸려야 되는데 확률이 높다는 거지 똑같이 병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나면 차이가 생겨요, 이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사람의 몸은 당연히 자기가 노력하거나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순환이 되는지 원리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체질이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황제내경에는 사람의 체질을 오장육부의 허실과 대소에 의해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목화, 토, 금, 수, 형이라고 해요. 이는 4,700년 전에 중국 고서고 그다음에 중국 문명의 시조로 알려진 헌원 황제가 명하고 기백이 집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과 양의 변화 원리에 의한 오행의 생석, 그다음에 운행의 원리가 기록돼 있어요, 이 책에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의학, 천문학, 명리학, 그러니까 동양의 의학과 철학과 천문학의 기초가 된 이론서예요. 이게 하늘을 읽고 땅을 읽고 사람을 읽는 법을 알려줬다고. 그래서 지배자만, 특히 황제만 배웠던 그런 내용을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각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해석을 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가담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행체질이라고 하는 게 목화, 토, 금수 이 5개의 체질, 음양체질, 양체질, 음체질인데 일단은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 상생과 상극이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상생은 그 다음 애들을 살리는 거예요. 목은 화를 살리고 화는 토를 살리고 토는 금을 살리고 금은 수를 살리고 수는 다시 목을 살리고 이렇게 순환되는 원리. 그런데 하나 건너서는 상극이 된다고 했어요.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오행의 원리에서는 하나가 다른 강성하면 반대 대각선에 있는 다른 장기는 오히려 침해를 받게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혈액의 배분 때문에. 우리가 피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피의 양이 충분하기 전까지는요. 뭐 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빼앗기는 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밥을 한 솥을 했는데 큰애가 반을 먹어버린 거야. 5명인데 독수리 5형제인데 한 그릇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5그릇을 했단 말이야. 한 솥을 해서 5인분을 했는데 한 애가 2.5인분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은 그것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센 애가 또 나머지 한 그릇 먹겠죠. 또 그다음 힘센 애가 그러면 결국은 밥을 못 먹게 되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형제 간에도 옛날에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음식 가지고 막 경쟁하고 서로 빨리 먹으려고 난리치고 그럼 많이 먹고 빨리 먹는 애들은 많이 먹는데 늦게 오고 빨리 못 씹어 먹고 이런 애들은 못 먹었잖아요. 맨날 저도 어렸을 때 그 뭐 포도 같은 과일 되게 좋아했는데 과일 아빠한테 안 뒤지고 더 많이 먹으려고 막 이렇게 씨도 안 삼키고 막 이렇게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 몸에 있는 혈액을 가지고 이 오장육부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근데 타고나기를 원래 강성하게 타고난 게 있고 허약하게 타고난 장기가 있으니까 이 약한 애는 쉽게 빼앗기는 거예요. 강한 애는 쉽게 뺏어가고. 그러니까 혈액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체질의 강하고 허약함이 균형이 깨지기 되게 쉽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심포와 삼초의 기능인데 이 삼포와 삼초는 자신의 정신력하고 되게 상관이 많아요. 심리 상태. 그래서 내가 마음이 화평하면 이렇게 몸이 치우치지 않게 어느 정도 면역력으로 조절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팍팍 치우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치우치고 어떤 장기가 강성하면 어디가 허약해지는지를 알아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행 체질이 이렇게 있는데 목화토금수가 좀 오랄 것 같다 하긴 할 거예요. 왼쪽에 지금 목이 있어요. 위에 화가 있고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그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음양이 서로 평형선을 그으려고 하기 때문에 길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길고 귀도 길고 코도 길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 형상에 대한 구분법은 좀 더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눈, 코, 입의 생김새가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근데 목형은 일단 얼굴이 길다. 이마가 좁다. 귀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입술도 작고 뭐 눈도 작고 좀 그래요. 목형들은. 근데 이제 이거는 긴데 요거는 또 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헷갈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얼굴형을 보세요. 이목구비보다는 얼굴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형의 기울.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이 폭보다 훨씬 더 길어. 그럼 일단 목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대 1.2보다 더 길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화형은 이마가 넓고 턱이 좁아. 그래서 이렇게 쫄깃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폭보다 훨씬 넓어요. 요 폭. 이렇게 이마 가운데를 그은 이 폭이 턱 가운데를 그은 폭보다 훨씬 넓어. 이거 화형이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토형은
이 비율하고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해. 그래서 이 길이하고 폭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 이게 토형이고, 금형은 일단 각이 졌어요. 근데 이 각이 이마도 각이 지고 턱도 각이 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아래턱이 각이 졌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사각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금형이에요. 그리고 수형은 이마의 폭보다 턱의 폭이 더 넓어. 그래서 이게 그 평행사변형처럼 밑에가 더 턱이 왜 아래턱이 더 넓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수형은 귀도 대부분 턱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귓볼이요.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돼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귓볼을. 근데 이렇게 칼기라고 하죠.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칼기 아니면 귀가 굉장히 커요. 수형들은.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고 목과 토, 금, 수형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눈의 특징, 입의 특징, 코의 특징, 귀의 특징, 손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중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좀 더 이 형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목구비는 나이가 들면서 기본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얼굴형이라든지 체형은요. 나이가 들어서 체질이 바뀌면 바뀌어요. 변해요. 왜냐면 체중이 내가 옛날에는 40kg인데 지금 70kg야. 그러면 체질이 달라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그 100kg가 됐는데 다이어트해서 막 60kg로 뺐어요. 그럼 체질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형이 바뀌고 얼굴 형상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음양.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상체질처럼 뭐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은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안 바뀌고 바뀌는 게 오행체질이에요. 그래서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행체질별 권장식단 이거는 이제 자료로 남겨놓은 거고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료를 올려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목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목형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라고? 길게 생긴 사람. 그래서 제가 막 연예인 중에서 찾아보니까 유연석 같은 친구가 되게 길게 생겼어요. 되게 말상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이문세 생각하잖아요. 이문세 씨. 되게 길어요. 진짜 이렇게 길게 생겼거든요. 그런 분들이 목형이에요. 이 목형의 특징은 간이 크고 실한 거예요. 간과 쓸개가. 네. 그래서 간과 쓸개가 크고 실하기 때문에 그 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장점이. 그래서 부드럽고 뭐 문학적이고 화평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건강한 목형의 특징이에요. 근데 목형이 병이 나잖아요. 그럼 버럭 화를 잘. 이 정도는 이제 다음에 설명할 거니까 또 듣고 계시면 되고 목극토가 잘 돼요. 이 목형은 자 잠깐만 요거 볼게요. 목극토가 된다는 것은 목이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토를 제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처럼 되게 잘 돼요. 그런데 목극토가 쉽게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긍긍 목부터 꾸준히 살살. 왜냐하면 원래 강성한 목을 금이라고 하는 폐의 기운이 제어해 주지 않으면 다미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 금방 강성해져서 토의 기운을 침범하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금에 해당하는 기운을 충분히 채워서 목이 혼자서 날뛰지 못하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 목극토가 되는 일이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목 체질인데 목에 해당하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탈이 나요. 그래서 신맛에 해당하는 거. 밀가루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 쓰려요. 신물 올라오고. 닭고기 많이 먹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계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삶은 계란? 체해요. 계란도 목에 해당하거든요. 닭고기도 많이 먹으면 금방 체해요. 그래서 위가 더부룩하고 트름이 자꾸 올라오고 답답하고
잘 먹던 건데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신물이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되게 이게 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팥칼국수. 팥도 신맛에 해당하고요. 칼국수, 밀가루도 신맛에 해당해요. 그래서 팥칼국수를 먹으면 위산이 많이 역류해서 속이 아픈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위염이 생기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팥칼국수를 먹을 때 내가 속을 안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칼국수에 밀가루가 아니라 알을 넣는 거야. 그러면 쌀은 토에 해당하거든. 밀가루도 팥도 목인데 쌀은 토에 해당해. 그래서 팥죽 안에다가 그 새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이 덜 쓰려요. 근데 이걸 먹을 때 깍두기를 같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깍두기는 금에 해당하거든요. 매운맛의 무기 때문에. 그래서 팥죽이 이렇게 위장을 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음식을 궁합을 맞춰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음식 궁합이야. 근데 이게 1대1 비율로 맞추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나 이제 항진이나 저하의 정도에 따라서 깍두기를 한 2조각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팥죽 먹는 양만큼 먹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팥 국물만 먹고 새알을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새알부터 건져 먹고 팥 국물을 남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팥죽을 먹었는데 어떤 비율로 먹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왔잖아요. 그럼 내가 이건 먹으면 나는 안 좋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체질과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결합해서 보세요. 내가 왜 그걸 먹으면 안 좋았는지. 그리고 그 한 번 먹었을 때 속 쓰리다고 해서 이게 병이 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먹으면 속 쓰리고 탈이 날 수도 있죠. 설사를 할 수도 있죠. 저는 옛날에 소고기 먹으면 무조건 바로 화장실 뛰어갔거든요. 그 고깃집을 나오기 전에도 벌써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줄줄줄. 소화가 하나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는 장이었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게 심각한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상태였지만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호전됐고 여전히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지나치게 먹으면 그런 증상이 또 있어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기름진 거 뭐든지 많이 먹으면 그런 증상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상극의 원리는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면역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장기가. 너무 지나치게 극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목형은 그래서 목극토가 잘 된다. 그래서 항진이 되면 신맛의 기운이 너무 항진이 되면 비위장이 피를 빼앗겨서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과 위장은 쉽게 저하되고 또 폐장과 대장이 기본적으로 허약한 체질이에요. 상극이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모가 되는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상모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상극은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토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목이고 객체가 토야. 근데 상모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주체가 되고 폐가 주체가 되고 목이 다시 객체가 되는 그런 관계예요. 공격자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거죠. 굳이 꼭 얘기하자면 내 몸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폐장과 대장은 기본적으로 허약해요. 근데 이 목형들이 보면요. 가만 보면 뭘 잘 먹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자기가 비장과 위장이 쉽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탐이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폐장과 대장이 약한 거는 보통은 알아. 대장이 이렇게 약간 과민성 장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식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위장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 먹으니까. 사실은 쓸개가 실하기 때문에 간이 크고 쓸개가 실하기 때문에 기름진 거나 딱딱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소화를 잘 시키거든요. 그리고 신맛을 늘 찾기 때문에 위산이 좀 많이 분비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맛은 위산의 분비를 그러니까 위산의 분비를 이렇게 촉진해요. 조절하고 촉진하고, 그리고 위산의 원료는 소금이에요. 소금에 있는 염소가 염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금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우리에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적절히 먹고, 그리고 신맛도 적절히 먹어야지만 소화액이 나와. 근데 너무 적게 먹으면 소화액이 충분히 안 만들어지고 안 나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나와서 위산 과다가 돼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데 위산 과다일 수도 있고 저하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잘 간파해가지고 이 신맛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 내가 짠맛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형이 잘 생기는 질병은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장 트러블, 대장이 허약하니까,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되면 위경락에 해당하는 가운데 머리가 아파요. 여기 정두통,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죠? 목극 토가 잘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금극목을 살살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금극목. 그래서 매운맛을 충분히 먹어서 목 기운이 너무 강성해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운맛, 비린맛, 화한맛에 해당하는 게 금의 기운에 해당하는 음식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현미, 율무, 배, 복숭아, 파, 마늘, 고추, 무, 배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생선 종류, 박하, 생강, 고추장, 후추 이런 것. 그 다음에 양파. 그러니까 양파, 파, 마늘, 무, 고추, 배추 이런 거죠. 딱 김치잖아요. 김치. 그래서 김치를 꾸준히 먹으면 목형들이 자기 체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이 목형이 생각보다 많아요. 목형들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을 좋아하는 거예요. 매운맛이 대표적인 거. 그 위장병 되게 많잖아요. 위암 확률도 되게 높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암과 위암이 되게 많죠. 이런 체질적인 비율의 차이 때문에 더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목형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도 타고나기는 선천적으로는 목형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30대까지는 거의 그 금형이었어요. 금형과 수형. 체질이 변화돼 있어가지고 병이 나서 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매운맛에 해당하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대장이 너무 허약해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신맛에 해당하는 걸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금이 약해졌고, 그 약해진 금 기운 때문에 고생을 꽤 오래 했고, 사춘기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체질을 개선시켜 나갔더니 원래 내가 타고난 체질인 선천적인 체질의 목형으로 지금은 다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음식을 매일 챙겨 먹기 힘들면 내가 그러면 어떤 뉴트리로 내 몸을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위장이 허약한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은 이스트비나 카로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염이 잘 생기지 않게 해주고 소화효소를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주게 하는 건데, 만약에 목형이 딱 하나만 먹으면 뭐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꾸준히 먹었을 때 딱 하나만 먹으면 뭐가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갈리 혹은 밀크시슬이. 갈리는 마늘이죠. 우리가 마늘에 해당하는 김치, 마늘이 들어있는 김치, 마늘장아찌 이거를 꾸준히 드시면 갈리를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내가 이걸 꾸준히 챙겨 먹기 너무 힘들다. 마늘이 너무 매워서 싫다. 냄새나서 싫다. 이런다면 그 마늘에 해당하는 갈리를 꾸준히 먹거나 아니면 밀크시슬, 이 생강 방황에 해당하는 것들을 꾸준히 먹으면 간도 보호하면서 쉽게 망가지는 비위장도 보호하면서 폐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이 세 개의 장구의 균형이 맞으면 나머지는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관리, 포큐테 한 3가지 정도만 꾸준히 권해드린 분이 있거든요. 70대 어르신이
60대에 만났죠,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인제 지금 거의 70대 후반이 됐는데 되게 강한 목형이세요. 성격도 온화하시고 근육도 되게 좋으시고 아직도 산을 잘 타시고 하실 정도로 아직도 일을 하세요. 70이 넘은 거의 80을 보고 있는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한테 처음에 한 1년 정도 쭉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난 다음에 체질적으로 해당하는 거 3 가지 정도만 꾸준히 권해 드렸거든요. 뭐 여태까지 별 탈 없이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큰 병 하나도 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몸이 개선된 다음에 음식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라면 체질적으로 꼭 도움이 되는 영양소 몇 가지만 꾸준히 유틸라이트로 장복을 해도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목국토가 되지 않으면 금국목토 꾸준히 살살 하라고 했어요. 화형은 어떻게? 뾰족하게 생긴 사람. 그래서 조건 같은 친구들. 그다음에 여자 연예인 중에서는 화형이 되게 많아요.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얼굴이 조그맣다 예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화형이에요. 아니면 화상화형도 많아요. 그래서 화상화형은 조금 더 광대뼈가 나오면서 이렇게 갸름하게 생긴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심장이 크고 실해요. 그래서 이 화형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이 크고 실하기 때문에요. 가슴 풍박이 두꺼워. 이 심장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몸통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얼굴이 갸름하고 이렇게 턱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상체가 얼굴이 되게 예쁘게 보여요. 살이 쪄도요 얼굴이 갸름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화형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화형은 어떻게 돼요? 화가 강성이 되기 쉬우니까 금이 쉽게 침해를 받아요. 그래서 화극금이 잘 돼. 화극금이 잘 돼. 그리고 이 금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폐장과 대장이 쉽게 저하가 되겠죠. 어떨 때 제일 많이 되냐면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대표적인 화해 음식이 소주하고 커피예요. 쓴맛이잖아요, 둘 다. 그럼 커피 우리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위도 아프지만 장도 안 좋아요. 그래서 설사가 나거나 변비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침에 내가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화장실을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화극금을 통해서 대장을 차갑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열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대장에 열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자꾸 건조되고 마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대장을 차갑게 만들거든요.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화형들이 커피나 소주를 먹어서 배변을 해결한다.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비를 해결한다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요. 굉장히 안 좋아져요. 건강이. 어떻게 해 줘야 되냐. 평상시에 수국화를 꾸준히 해야 돼요. 신장 방광이 허약하고 신장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더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극금이 너무 잘 된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너무 강성해서 금의 기운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의 기운을 평상시에 섭취를 해서 화의 기운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국화부터 꾸준히 살살 해줘야지 균형이 맞아요. 신장과 방광의 기운, 짭짤한 기운을 충분히 먹어서 화의 기운이 너무 강성해지지 않도록 막아줘야지 폐가 손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나 토의 기운이 강한 친구들한테는 수의 기운을 좀 꾸준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 싱겁게 먹지 말고 소금도 중간에 조금씩 먹어주고 커피 먹을 때 꼭 소금 타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음. 그래서 신장과 방광이 허약한 것들을 평상시에 다스려줘야지 변비나 설사나 자궁질환이나 요실금이나 방광질환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허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폐허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대장이 허하거나 실한 질병들이 쉽게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짠맛이 나는 거, 꼬랑내 나는 것들, 지린내나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있죠. 뭐지 그게? 가오리 삭힌 거? 뭐야 그게 가오리 삭힌 거.
꼬랭내 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홍어요, 홍어. 홍어 맞아요. 홍어 같은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짠맛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꼬랑내 나는 거, 그리고 검정콩, 쥐누이콩, 그다음에 콩 같은 일반적으로 콩이 이제 짠맛에 해당하고, 밤하고 수박도 가만 먹어보세요. 구워서 밤 되게 짜요. 짭짤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간 안 하고 먹어도 짠맛이 있거든요. 돼지고기도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요. 수박도 그래요. 찌질하거든요. 미역, 다시마, 김파래 이런 것들 전부 다. 치즈도 짠맛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땅속에 있는 이제 그 해서 먹죠. 이것도 짠맛에 해당해요.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먹어주면 화형이 화급금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수에 해당하는 음식이에요. 난 음식 짜게 먹는데, 그러니까 소금만 많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짠맛에 해당하는 음식들에 가지고 있는 미네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미네랄이 신장과 부신을 좋게 하고, 이 기운이 결국은 심장이 폐장이나 대장을 허약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호르몬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짠맛의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제소금은 안 된다. 정제염은 미네랄은 다 걸러주고 이게 나트륨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짠맛이긴 한데 여러 가지 미네랄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간할 때도 가급적이면 편일염을 쓰고 편일염 안에 있는 미네랄이 우리 몸으로 섭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정말 먹을 시간도 없고 잘 안 먹어져. 계절적으로 너무 영향이 많아. 해초도 잘 안 먹어, 우리 애들이. 김도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뭘 챙겨 먹어야 될까? 미네랄이 풍부한 수에 해당하는 식품을 챙겨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맥, 칼디, 더블 X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칼디, 칼맥, 더블 X, BDHA, B 플러스 이런 것들은 전부 짠맛에 해당하는 영양소고요. 갈리, 오메가3 이런 것들은 이제 매운맛에 해당하는 폐와 대장이 저하되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음식에 해당해요. 내가 화형이 너무 확실하고 화극금이 너무 잘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음식들, 식품들을 챙겨 먹어서 미리 보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형으로 가볼게요. 토형은 어때요? 얼굴이 동그랗게 생긴 친구들. 박나래 아주 동그랗죠. 딱 보면 옛날에 그 영심이? 노영심? 가수 중에 정말 동그랗게 생긴 분이 있었어요. 정말 아니지 무슨 노래 불렀더라? 내 남자 그런 남자가 좋더라 뭐 이런 노래 그런 노래 불렀던 가수가 있는데 그분도 너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토형이다 이렇게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박나래로 바꿨어요. 자료를. 비위장이 크고 실해요. 그만큼 토국수가 잘 돼요. 이 토형하고 하양들이 신장이 약한데 토국수가 조금 잘 되기 때문에 조금만 단 걸 먹으면요. 신장 건강이 쉽게 저하돼요. 근데 단 걸 좋아해요. 밥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음식이 맛이 없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 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간장과 쓸개가 허약해지기 쉬워요. 허약한 체질이에요. 왜냐하면 토국수, 그 다음에 목국토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과 방광이 쉽게 저하돼서 방광염, 신우신염, 오줌 소태, 그 다음에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잘 와요. 그 다음에 쉽게 붓고 얼굴, 손, 발 이런 거 잘 붓고 아침에 부었어요. 부어서 살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습 부종이 많아서 흐리고 저기압인 날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지방간이 잘 생기고요. 고지혈증도 잘 생겨요. 먹는 거 좋아하고 잘 안 움직이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방광자궁 질환은 당연히 많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토국수가 잘 되기 때문에 토형을 제어해주는 목국토를 평상시에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형은 목국토가 쉽게 되니까 금국목을 하고 자라는
있어요. 근데 이 토형은 토국수가 잘 되기 때문에 목국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반되는 걸 좀 보세요. 토형은 빨간색 화살표대로 토국수가 너무 잘 돼. 이거를 제어하려면 목국토를 평상시에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목형하고는 방향이 반대죠. 이게. 다시 볼게요. 신맛에 해당하는 것들을 꾸준히 먹어서 토가 너무 날뛰지 않게 해줘야지만 조절이 된다는 거야. 이 토국수가. 그러면 신맛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죠? 밀, 보리, 팥, 강낭콩, 완두콩, 귤, 딸기, 포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닭고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디톡스 할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여기 들어있어요. 밀가루, 뭐, 그 다음에 과일도 일부, 닭고기도 그렇고 많이 들어있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들깨, 뭐, 닭고도 이런 식물성 기름, 그 다음에 콩 종류 중에서도 강낭콩, 완두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가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신맛을 어느 정도 먹으면 단맛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성질이 조금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이 토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가루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히 먹어주면 크게 병이 없이 관리가 돼요. 그리고 과일도 좀 적당히 먹어주면 돼요. 근데 식탐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목국토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토형인데도 위장이 허약해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면 밀가루를 거의 매일 주식으로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 한 끼는 무조건 밀가루 음식을 먹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않게만 먹으면 좋은데 너무 지나쳐서 병이 든 분들이 많다. 그리고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은요. 알레르기 물질일 수도 있어요. 토용한테. 그래서 밀이 아니라 보리나 메밀이나 길이나 콩 종류, 강낭콩이나 완두콩 종류로 이 신맛을 채우시는 게 더 좋고요. 매실 효소를 꾸준히 먹는다든지 아니면 신김치나 깻잎 같은 것들을 좀 먹는다든지 이런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토용 같은 경우는 디톡스하고 한 3주부터는 계란 하나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리고 신장과 방광이 쉽게 저하되기 때문에 앞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짠맛에 해당하는 것들 꾸준히 먹고 그 다음에 신맛에 해당하는 것들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이 신맛과 짠맛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더블 X예요. 그래서 토형은 만약에 내가 하나만 먹으면 뭘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더블 X가 딱이에요. 더블 X를 소화도 잘 시키지만 그 안에 이 사람들의 체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모든 체질한테 더블 X는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게끔 짜져 있지만 소형한테는 특히 좋아요. 특히.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토형들은 단순한 칼로리만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음식을. 그래서 아주 고칼로리 음식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블엑스 하나로 꼭 채워주고 나머지를 보완을 해 나가시면 좋고요. 칼맥, 칼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장 건강에 좀 미네랄이 풍부한 것들이고 프로틴은 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맛과 떫은 맛이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아세로라 C도 체리 농축물 그래서 매실이나 뭐 딸기 이런 것처럼 비타민 C도 아주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없게 만들어져 있는 비타민 C라서 비타민 C 신맛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토형들이 과일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칼로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과당이니까 과당이 심하다고. 그래서 이 심한 과당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칼로리가 없는 신맛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아세로라 C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데일리 SHN 서플리먼트 CLA 이런 것들이 농축한 기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 간을 활성화시키는 음식들이고 비타민이 충분하기 때문에 효용한테 어울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형은 폐장이 크고 실해요. 그래서 근근목이 되기 되게 쉬워요.
금극목이라고 하는 게 금의 기운이 너무 강성하면 어떻게 간이 그 기운을 빼앗기기 쉽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간장과 쓸개가 쉽게 저하가 돼요. 그리고 심장과 소장은 선천적으로 좀 허약해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이 많아요. 이 금형들이. 생각보다는 패기가 있는데 소심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좀 리더감인가 싶은데 또 소심하고 이런 게 있어요. 큰 소리는 잘 치는데 일을 추진하는데 보면 좀 소심. 이런 분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이 잘 걸릴까요? 고지혈증, 지방간, 간이 안 좋은 거죠. 고혈압, 심장이 안 좋은 거죠. 저혈압, 심장, 협심증, 심장. 요런 질병이 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금극목이 쉽게 되니까.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대로 금이 목을 제어하는 경우가 많다. 금이 혈액을 다 독식하고 간으로 가는 혈액을 빼앗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극금을 꾸준히 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심장의 기운을 강성하게 쓴맛을 평상시에 먹어서 금의 기운, 폐의 기운이 너무 강성하게 남기지 않게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기암팔사 이 친구가 되게 금형으로 생겼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도 올리느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옛날에는 뭐 서경석 이런 사람들이 금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턱이 강하고 저도 이제 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턱이 이렇게 강해요. 하나 턱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금형들은요. 쓴맛을 평상시에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쓴맛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뭐 풋고추, 고추 중에서 풋고추, 매운 고추 말고요. 상추, 그다음에 취나물. 그러니까는 그 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채나물. 그런 것들이 이제 쓴맛에 해당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수도 쓴맛에 해당하고 피도 쓴맛에 해당해요. 파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순댓국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내장국, 선짓국 이런 거 먹을 때 이게 피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금형들이 그런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술이나 커피를 좋아하기 되게 쉬워요. 이게 좀 먹어주면 금을 제어를 해서 이게 금극목이 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금형이나 수형들이 술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쓴맛에 해당하는 기운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어때요? 간은 약하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손상을 당하겠죠. 쉽게. 간이 약하니까. 그래서 간에 탈이 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를 해줘야 돼요. 평상시에 커피 하루에 뭐 한 2잔 이런 걸 먹는 거 괜찮아요. 화형들은요. 커피를 최대한 하루 1잔 이상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주도 안 먹는 게 좋아요. 소주를 먹으면 여지없이 폐나 피부가 손상을 당하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1잔 정도, 저녁에 술도 가끔 조금 정도가 좋아요. 근데 이 금형들은 조금 더 먹어도 괜찮긴 해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3잔 미만으로 먹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좀 횟수를 줄이는 게 좋죠. 적당히 양을 먹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 포큐텐, 징코엠, 셀레늄 이런 것들이 쓴맛에 해당하는 거고 더블엑스, 아세로라시, 데일리 프로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놓은 이유가 평상시에 금극목이 되기 쉽기 때문에 신맛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좀 더 챙겨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쓴맛에 해당하는 거 1순위. 만약에 금형이 저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뭘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포큐텐 하나를 먹는 게 컨디션 조절하는데 제일 좋아요. 내가 돈이 너무 없어. 하나만 권해주세요. 그러면 금형은 포큐텐이다. 물론 질병이 없을 때요. 질병이 있을 때는 그 증상에 해당하는 게 1순위로. 그냥 건강하고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고 했을 때 체질에 대한 처방이 들어가요. 그래서 금극목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화극금부터 꾸준히 해라. 엄민경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켜져 있네요. 자, 그리고 수형은요. 신장이 크고 실해요. 그래서 수국화가 되기 쉬워요. 신장이 혈액을 독식해서 심장으로 안 보내줘요. 그럼 심장과 소장이 쉽게 저하가 되겠죠. 대신 어떻게 돼요?
콩팥은 강성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수염들이 가장 쉽게 하는 오류가 뭐냐면 잠을 안 자. 이 수염들은요, 신장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밤에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래서 잠이 안 와. 대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안 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늦게 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근데 특히 성장기 애들 같은 경우는 일찍 자야 되잖아요. 키가 커야 되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빨리 안 자면 안 자라게 돼요. 애는 컨디션은 괜찮은데 밤 되면 쌩쌩하게 더 놀아요. 뭐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콩팥의 기운이 좋은 거야. 그래서 화형들은 좀 일찍 자야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수형들은 좀 늦게 자도 괜찮지만 성장기를 벗어난 이후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소장이 쉽게 저하되고 비위장이 허약하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수국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토국수부터 살살해라. 물론 수국화가 됐다면 화에 해당하는 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토에 해당하는 걸 꾸준히 먹어서 수가 너무 날뛰지 않게 조절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단맛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수영이 살이 찌면 안 돼요. 수영은 기본적으로 약간 골격이 있어요. 뼈대가 있단 말이에요. 좀 두꺼워요. 난 똥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맛까지 많이 먹어서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되게 버티기 힘들게 돼요. 특히 심장. 이걸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혈압 같은 질병이 더 빨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이 찌지 않게 단맛을 적정히 먹어야 돼요. 어떤 단맛을 먹으면 좋을까요? 칼로리가 낮고 비위장을 보이하는 거. 그런 게 좋겠죠. 그래서 고구마 줄기 같은 거, 생고구마 같은 거, 시금치, 미나리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칡이나 연근도 되게 좋아요. 이런 뿌리에 해당하는 단맛을 좀 꾸준히 먹다 보면 이 수국화가 되지 않도록 조절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나 저혈압, 당뇨, 췌장염, 위장염, 비만 이런 것들이 되게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심장이 저하돼서 오는 질병, 그 다음에 비위장이 허약해서 오는 질병이 많고 특히 췌장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수염은요 당뇨가 되게 잘 와요. 목형도 목국토가 잘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잘 오거든요. 근데 수영도 당뇨가 잘 와요.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해줘야지 돼요. 미리 살이 찌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 너무 단맛에 해당하는 거 먹지 않도록 관리를 꾸준히 해주면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칼로리가 높은 단맛은 최대한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박이나 익힌 고구마 아니고요. 생고구마가 좋아요. 그다음에 미나리, 시금치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먹고 칡이나 연근에 해당하는 것들도 좀 먹어서 비장의 기운이 충만하면요. 단계에 잘 안 땡겨요. 근데 이렇게 좋은 단맛을 먹지 않고요. 단맛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냥 설탕이 많이 들은 아이스크림 같은 걸 퍼먹기 되게 쉬워요. 밤마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빠는 거예요. 우유도 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설탕도 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맛이 땡기겠어요. 이게 쉽게 먹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병에 걸릴 확률이 다시 커질 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면 토국 수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야 되는 강성한 기운을 오히려 침범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조금씩 살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단맛에 해당하는 것이 짠맛에 해당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돼요. 설탕을 2배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설탕은 하루에 50칼로리 미만으로 먹는 게 좋아요. 아주 낮은 칼로리 50g 미만으로 먹는 게 좋은데 그것들이 그 단맛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낮은 것들을 먹어서 기운을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영이다 그러면 미역이나 다시마 쌈보다 호박 볶음이나 호박 구이를 더 자주 먹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런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뭘 하라고요? 단맛에 해당하는 식품을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쓴맛에 해당하는 식품을 챙겨 먹는 게 좋죠. 그래서 호키텐 진코엔 같이 쓴맛에 해당하는 거, 이스트비 카로틴 같이 단맛에 해당하는 이런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게 좋죠. 그래서 몸을 꾸준히 자기 체질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국화가 되지 않게 토국수부터 꾸준히 살살하면 자기 체질의 보완이 돼요.
이거는 병이 나지 않은 사람의 체질에 따른 처방이에요. 병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 난 것부터. 그래서 병증에 맞게가 항상 1번. 그 다음에 체질에 맞게가 2번. 그 다음에 계절에 맞게가 3번. 그 영양소는 높여야 돼요. 내재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 다 높여주고 칼로리는 낮게. 그래서 칼로리 낮게 먹고 즐겁게 먹으면 훨씬 더 몸이 가뿐하고 활력 있게 유지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날씬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자기 체형에 따라서 토형은 좀 동글동글하고 체형이고요. 수영도 좀 이게 넙대대해요. 넙대대하면서 좀 체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강호동이 아무리 살을 빼도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뼈대가 있기 때문에 골격이 있으니까. 박나래가 아무리 빼도요, 설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받은 체질에 따른 체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몸에 맞는 섭생을 하고 자기 체질에 맞는 섭생을 하면 이 원칙을 지키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마이크 다 켜시고 화면도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셔도 돼요. 오늘 내용은 상극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체질에 따라서 상극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는가, 나타나는가, 혈액을 뺏고 빼앗기는 관계예요. 내 몸에 오장육부가 있고 이 오장육부는 끊임없이 서로 견제와 경쟁을 해요. 상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하는 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잘 살려고 피를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이 끌어당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음식의 맛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과 맛이에요. 맛이 먼저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간으로 피를 보내, 슬개로 피를 보내 이런 신호를 몸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쓴맛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심장으로 피를 보내, 소장으로 피를 보내 이런 신호를 뇌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맛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위장으로 피가 가야 돼. 비장으로 피를 보내줘. 이런 신호를 내리는 거야. 그럼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 폐나 대장으로 신호를 가도록 몸에서 호르몬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짠맛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신장과 방광으로 기운을 보내라고. 왜냐하면 짠맛을 퍼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을 걸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 맛이 많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배분이 한쪽으로 확 쏠리겠죠. 그래서 항진이 되면서 상극이 되는 거야. 신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으로 피가 확 몰려가면서 비위장이 피를 빼앗기니까 목국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어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극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일시적으로 금극목을 아주 강하게 써서 제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체질적으로 꾸준히 나타나는 증상은 꾸준히 제어할 수 있도록 반대가 되는 금극목을 해가지고 목극토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체질이 다 이 상극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그리고 상극에 의해서 변화 원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에요. 뭐든지 지나치면 그게 혹시나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고 내 병증에 맞는 음식이고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오바되면요. 상극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증상에 따라서 다시 조절을 하고 내 몸의 균형을 잡고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먹어왔던 건데도 저도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만든 믹스를 계속 먹잖아요. 그거를 급하게 먹으면 위에서 안 받아요. 그래서 배가 쫙 아프면서 속이 쓰린 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하고 위산이 아직 비율이 안 맞아진 거예요. 근데 천천히 한 모금씩 씹어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꼭 천천히 한 모금씩 씹어 먹어야 되고 음식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위액하고 만나야 되니까. 내가 체질을 밀가루 먹지 마라 그랬는데 밀가루 맞는 체질인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밀가루에 있는 독소나 이상과다를 어느 정도 잡아서 내가 몸에 나타난 병을 제어를 해줄 때까지는 좀 조절을 했다가 좋아지고 나면 그 이후의 체질에 따라서
그냥 꾸준히 조금씩 섭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병증에 맞게 어느 정도 내가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절을 하는 기간 동안은 조절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다시 체질을 내가 병이 생겼으면 병증에 맞게 조절을 해주고 또 좋아지고 나면 또 다시 체질에 맞게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게 이렇게 음식을 조정해 나가야지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극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상생상극이 있다는 걸 배웠고 오늘은 상극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상모의 원리가 있는데 요것까지 알면 우리 몸의 오행의 변화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반복해서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체질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김별로 체질을 구분하는 법을 또 배울 거고 체질마다 각자의 특징이 또 있어요. 좀 더 심화 있게 배울 거고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쭉 해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도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